자, 김영 매니저 오늘 새롭게 V원택 신선합니다. 네. 좀 많이 안 들어봤던 V원택과 정경민 사장은 CJ ENM 이렇게 했는데 네. V원택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코인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좀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라서 이제 조금 낯이 익으실 텐데 V원택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회사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사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탁월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V원택이기 때문에 신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머신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외관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가 2D 이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신 비전은 소위 말해서 이제 3D, 네. 3D로 이제 내 외부를 이제 입체적으로 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머신 비전이 또 응용될 수 있는 게 또 검사 쪽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응용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운피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은 계열의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 같은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네.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양품 불량품을 네. 구별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 이제 사람 눈을 이제 대체하는 비전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시스코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주에 또 삼성전자 주총 이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에 또 강화를 한다는 얘기를 또 주총장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시스코온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제조 현장 소위 말해서 이제 팩토리 공장에서 이제 필요한 자율주행 이송 로봇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AMR이라고 하는데 요 자율주행 이송 로봇 시장이 또 진출되어 있는 시스콘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회사까지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머신 비전 기술과의 시너지까지도 감안을 해보면 자율주행에도 이제 당연히 이 비전 인식 기술이라든지 머신 비전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시너지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미 현대 위아의 그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100여 대 넘게 이제 납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가장 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이런 이제 류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에 사이맥스라는 회사 네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회사 그 회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3월 달만 하더라도 이 LG전자 쪽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3차례나 나왔거든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아픈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요 수주 공시를 보고 딱 느끼는 게 아니 갑자기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들지도 않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LG전자 쪽으로 아픈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는 건 결국은 LG 마그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장용 뭔가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장용 부품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를 LG전자 쪽으로 지금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네. 결국은 LG 마그나가 향후에 애플과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이제 전장 쪽으로 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면 정말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LG전자 쪽으로 이제 꾸준하게 저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겨우 이제 반등이 한번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을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1,3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이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모멘텀이 하나 조금 나와주면서 거래가 좀 터지면은 12,000원 정도까지는 막 한 방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명민 매니저가 역시 작은 개별주긴 작다고 하긴 좀 뭐 1,500억이니까. 작습니다. 네네. 뭐 소형주입니다. 네. 네. 아이템은 이제 머신 비전 이게 그 용어는 좀 어렵지만 기계가 들여다본다 네, 의미가 되죠. 네. 맞습니다. 한글 그대로 풀어 쓰면은 네. 한미반도체 같은 데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용어는 어렵지만 제자리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그렇죠. 파악하는 것처럼 검사하듯이 네, 하여튼 이런 분야들이 많이 쓰이니까 내용은 쭉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네요. 네. 자, V원택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있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뭐 한 주 시장 전략 세워 드리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무료 방송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민 차장은 오늘 CJ ENM 네. 용산 관련주입니까?
용산하고는 상관은 없고 그래요? 이제 오늘 마포구 상암동에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이사 가지 근데 않을까요? 오히려 용산으로? 이제 거기 고도 제한이 좀 강화돼서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물적 분할 그 개미 보호 3법 음. 요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요 회사의 좀 다른 지금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뭐 컨텐츠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제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독 이제 이 종목이 물론 이제 홈쇼핑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유독 반등을 못했던 이유는 그 물적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꼬리표 때문에 반등을 제대로 좀 못했고 하락도 좀 컸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뒤늦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 티빙이라는 이 이제 컨텐츠 플랫폼이죠. 거기에 이제 그 연상호 감독 이제 부산행과 그 반도였나요? 뭐 하여튼 그 영화의 이제 감독이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제 돼지의 왕이라는 이제 그런 신작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되던데.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그 이제 노벨 문학상 그 파친코라는 네네네. 그 드라마도 좀 론칭 방영이 될 그러니까 예정이고. 이 플랫폼은 아닙니다만 그건 애플 TV인데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쪽에도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요런 이슈를 바탕으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좀 가지고 와왔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지금 발의 예정인 네, 그렇죠. 물적 분할 개인 투자자 보호 3법 네. 이렇게 되는데 방향성은 맞아요. 쪼개기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의 신주 절반 이상을 구주주들한테 우선 배정. 청약할 수 있는 권리.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그렇죠.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추가한다.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이슈가 나왔는데 CJ E&M도 사실 분할 이슈가 그렇죠. 조금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이 플랫폼 쪽에 뭐 많은 돈과 또 비용을 쏟아붓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역성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역성장보다는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좀 궤도에 올라가서 좀 공론화가 될 경우에는 물적 분할 때문에 좀 후퇴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시각을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을 했었던 가장 큰 덩어리로 나왔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제 각 사업 분야를 찢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 수요를 받고 그걸로 이제 성장 동력을 삼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시각이 조금 이제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워낙 현금 흐름도 좋고 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도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랫폼에 상당히 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작년에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대히트를 시키면서 유튜브를 제외하면은 이제 유료 이용률은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고요. 이 티빙이라는 플랫폼이 만족률로 봤을 때는 디즈니와 왓챠에 이어서 3위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순수 국내 플랫폼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이제 그거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마 일부는 공개가 됐을 거예요. 18일 날. 네. 그 이제 연상호 감독의 이제 돼지의 왕이라는 그 컨텐츠가 이제 공개됐던 것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유료 콘텐츠만 공개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금요일이 될 텐데 조금 자극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는 뭐 큰 돈을 벌기보다는 역시 이제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오랫동안 불러올 수 있는 유료 가입자들을 얼마만큼 불러 모으느냐. 요게 지금 손익분기점이 한 450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30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일본이나 대만까지 또 진출할 가능성도 진출할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긴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된 부분 그리고 굉장히 뭐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공개된 이런 일정적인 일로 좀 들어봤을 때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고 일단 요건 뭐 오늘 사서 내일 파실 분이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 티빙이라는 플랫폼에 얼마만큼의 가입자가 지금 들어오는지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도 올 1년을 좀 지켜보셔도 좀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주가 위치는 물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조금 바닥을 다진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영업이익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 쭉 나오셨는데 컨텐츠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겠죠. 네. CJ E&M 오늘 또 정유민 차장이 얘기해 주셨습니다.